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죠. 늘릴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유전자 스스로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언젠가는 죽음을 불러올 거예요.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일단 순수한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만 있어요. 아프리카도 사하라 사막 이남에만, 그러니까 진짜 흑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만 순수한 호모사피엔스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순수하지 않아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1에서 4% 정도의 네안데르탈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비만 유전자, 대머리 유전자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요, 날씬해요. 근데 그 사람들 날씬한 이유가 먹을 게 없어서 날씬한 게 아니에요. 기본 자체가, 몸 자체가 그냥 날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장내 미생물도 다르고, 그 다음에 효소 작용들이 다른 것 같아요.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다 없애버리고 내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형제들 보면 형제들 똑같은데 10년 동안 같이 살아서 맨날 똑같은 양을 먹는데 왜 다르지? 몸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이 부모에서 왔지만 어떤 유전자가 얼마큼 발현되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 사람들과 유전자가 있고 없고는 더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머리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땡땡이 치고 1층은 저 밑에 걸어가고 있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를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친구가 창문을 소리치는 거예요. 정말야, 그 비 맞으면 안 돼. 그 산성비야. 너 그 비 맞으면 대머리 돼.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대머리 됐어요. 근데 이 대머리가 된 거는 산성비 때문이 아니에요. 유전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전자인데 이 대머리 유전자도 어디서 왔냐면 네안데르탈인에서 온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하라 사막 이남의 호이산족이라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비만도 없고 대머리도 없어요. 순수한 호모사피엔스와 우리들의 차이를 보니까 어떤 유전자가 거기서 왔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네안데르탈인은 좀 치명적인 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수명이 되게 짧았습니다. 근데 수명이 짧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20살, 30살까지 부모들이 잘 키워주잖아요. 네안데르탈은 수명이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걸어 다닐 수 있고 막 하면은 식량 활동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니까 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놀면서 뭐가 생기나요? 어릴 때 놀이터 가면서 사회성도 생겨요. 놀이터 가면 다 착한 오빠, 뭐 이쁜 언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요, 침 뱉는 형, 껌 씹는 누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눈치를 채죠. 내가 저 형 누나들하고 잘 지내야 될까 아니면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놀이들도 만들잖아요. 놀이를 만들면서 되게 규칙들도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성도 키워나가고 다양한 규칙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수준에 놀면서 자기 근육들을 키워나가죠. 근력도 키워나가고 사회성도 키워나가죠. 그러면서 놀이 게임들을 만들면서 어떻게 창의성을 막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뭐냐면 놀면서 창의성을 키우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은 유아기가 짧으니까 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성도 못 키우고 창의성을 키울 기회도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놀지 못해서 생긴 문제가 하나가 바늘입니다. 바늘에 있는 구멍을 바늘귀라고 하잖아요. 실 꿰는 것. 그게 왜 있었을까? 호모사피엔스는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빙하기가 왔을 때 바늘귀에 바늘 꼬매서 옷을 지어 입었어요. 추울 때 또 손과 발을 다 가릴 수 있었죠.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발명하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들쳐 입고 묶어 입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추운데 팔과 다리를 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울 때 어떻게 해요? 식량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식량 활동 못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후손은 조금밖에 낳지 못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서 그 다음에 결국에 짝짓기를 못하니까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멸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발명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상상인 거예요.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사냥하러 나갔어요. 근데 장마가 들었네. 장마가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오지 못하시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가족들은 사냥 나가신 분들 걱정되고 있는데 애들은 철이 없잖아요. 철 없으니까 막 동굴에서 뭐 딱 까불고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들 화내죠. 야, 이 새끼들 조용히 해! 그런다 말이에요. 그 애들은 참 뭐 하겠어요. 그 동굴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마침 저기 뭐가 있어? 바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늘 갖고 뭐 했냐면 옛날에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뼈가 있는데 애들은 심심하니까 뼈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이제 뼈를 뿌 불어오니까 소리도 나. 근데 심심해. 그럼 저 바늘에다 구멍을 한번 뚫어볼까? 이렇게 그런 놀다가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우연히 바늘귀가 있는 바늘을 만들었는데 이게 쓸모가 생긴 거죠. 빙하기가 오니까.
그러면서 빙하기 같은 추운 시기에는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늘귀가 있는 바늘은 호모사피엔스를 가장 획기적으로 만들어준 창의적인 발명품이라고 생각해요. 놀 때의 창의성과 사회성이 생기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놀 기회를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되게 안전하게만 하고, 우리 정글짐 타고 오징어 그럼 거꾸로 오금 걸고 막 마른 오징어 매달리고 그랬단 말이야. 가끔 떨어진 애 있었어요. 죽은 애 한 명도 없어요. 아팠을 뿐이지. 놀이라는 건 뭐냐면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놀이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잘 가늠하지 못하고 되게 표준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창의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아이들에게 놀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약간 위험하게 놀 시간을. 그래야 계속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인류들은 나무에 살았잖아요. 옛날에 똑바로 쓰지도 못했고 나무에 살면서 뭐 과일 따먹고 뭐 이런 식이었죠. 허리 필 수 있을 때도 나무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누구 죽어있는 수채, 하이에나, 독수리 다 먹고 남 긁어 먹을 정도밖에 못했겠죠. 그래서 사람이 직립을 한 다음부터 이제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면서 이제는 다른 것들 먹기 시작했어요. 더 똑똑해지면서 불을 사용한 다음부터죠. 한 150만 년 전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요. 그때 호모 에렉투스 시절입니다. 지구부터 200만 년 전 추웠어요. 그러니까 추운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했겠죠. 그 호모 에렉투스가 제일 처음 사용한 불은 뭐였을까? 물어보면 번개 아닐까요? 해요. 번개가 어디 쳤냐면 숲에 났겠죠. 그래서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 엄마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얘들아 절대 저기 가면 안 돼. 큰일 나 했어요. 근데 원래 애들은 그 산불에 관심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가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애들은 가죠. 희한해요. 전 세계 똑같잖아요. 간 애도 어떻게 했냐? 불타 죽었어요. 원래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애들이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하고 온 애들이 있습니다. 불의 에너지가 크다. 익어져 있는 토끼 쥐 목에 맛있어 소화도 잘 되는 불 좋은 거구나. 불을 갖고 왔죠. 그 불을 계속 유지하면서 삽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사용한 다음부터 인류와 짐승은 전혀 다른 생명체가 돼요. 사실 짐승과 인류는 그 자의 차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불을 사용한 다음부터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늘어나죠. 옛날에 추워서 살 수 없던 곳에서 살 수 있게 됐고, 해지만 자야 했는데 해진 다음에도 불 주변에 모여서 시간을 길게 쓸 수 있어요. 불 주변에서 뭐예요? 서로 지혜를 전수하죠. 야, 사냥할 때 떠드는 거 아니야? 빨간 거 함부로 따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혜를 전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서로 인간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우리가 불 주변에 모이면 돈독해져요. 뭐 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꼭 마지막 날 뭐예요?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캠프파이어 딱 모으면 굉장히 막 뭉클해지고서 우리가 딱 왜 형제 같고 막 그러잖아요. 생일 파티 때도 굳이 멀쩡한 형광등 놔두고 조그만 촛불 켜잖아요. 불 주변에 모이면 우리가 가족 같고 동지 같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 엄청나게 돈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뇌가 엄청나게 커져요. 동물원에 가면 침팬지는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씹어먹고 있습니다. 12시간, 14시간을 씹어먹어야 겨우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씹나요? 저는 하루에 30분도 채 안 씹는 것 같아요. 새끼 해봐야. 후다닥 먹고 말잖아요. 시간이 이만큼 났죠. 남은 시간은 뭐예요? 침팬지는 계속 자기 체온을 위해서 먹어야 될 시간에 우리는 남은 시간을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킨 일을 할 수가 있죠. 또 익혀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면서 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들은요, 침팬지처럼 이마가 여기서는 턱이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수직을 쓰잖아요. 턱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마가 튀어나온 거죠. 그만큼 뇌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짐승과는 전혀 다른 흔히 말하는 그 만물의 영장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인류의 발달 과정을 보면 700만 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뭐였어요? 나무 따먹고 뭐 과일 따먹고 이 정도였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채식이 자연스러운 건 하지만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채식만으로 살 수 있을까는 좀 잘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골고루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되게 잘 살더라고요. 채식만 한다고 해가지고 호리호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채식만 했다고 다 비실비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룡도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을 보면요, 누가 창자가 길까요?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 초식 공룡이 훨씬 깁니다. 왜냐하면 고기는 소화가 잘 돼요. 고기는 다 그냥 화학적으로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 생각해보세요. 소는 위장도 여러 개 있잖아요. 되새김질하고. 왜? 풀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되게 길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창자의 양으로 치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소처럼 어마어마하게 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길이가 전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식 동물처럼 짧지도 않고 초식 동물처럼 길지도 않아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린 자연스럽게 잡식으로 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예전에 사람은 되게 보잘것없는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릴 틈이 없었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사람은 너무나 이빨도 변변치 못해, 빨리 달지도 못해,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였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골고루 다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체질은 또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검사잖아요. 피검사 온갖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야지 전문가가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전문가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하지 마가 아니라 좀 이유를 대서 당신은 이러이러기 때문에 이건 좀 줄여야 돼. 이 얘기 좀 참 좋은데 뭐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하니까 다 기분 나빠서 에이 먹어버릴까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의사와 우리 사이도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고기 1kg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요 50kg쯤 됩니다.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50kg 정도 발생하는 거예요. 돼지는 8, 닭은 한 6kg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적게 발생하는 거죠. 또 소고기 1kg를 만들 때 25kg의 먹이가 필요해요. 돼지와 닭은 되게 적게 필요해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소고기 1kg을 덜 먹으면 50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 덜 발생할 수 있고 25kg의 먹이를 생산했다는 걸 수프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줄이는 것, 특히 소고기, 양고기를 줄이는 것은 지구 환경에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소고기는 남들이 사줄 때만 먹자. 내 돈 내고 사 먹지는 말자. 이거만 해도 꽤 괜찮은 거예요. 우리 마블링이 좋다 그러잖아요. 마블링이 좋다는 게 뭡니까? 생살에 지방이 막 박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자고요. 생살에 지방에 박혀 있을 정도니 그 소의 심장, 혈관, 내장은 어떤 상태겠어요? 소를 최대한 심장, 혈관 질환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학과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양육입니다. 배양육은 뭐예요? 소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를 키워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그래도 마블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양육으로 해서 만들게 되면 소를 갖다가 심장혈관 질환자로 안 만들어도 되고 소의 먹이를 생산할 땅을 숲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양육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2040년쯤 되면 배양육 시장이 전체 육류 시장의 한 60%를 차지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이 발전하면 확 변하거든요. 2040년 60%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이 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또 문제도 생기겠죠. 근데 오늘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배양육으로만 하게 된다. 햄버거 가게도. 그냥 햄버거 가게 앞에서 농축산업자들이 거기서 1인 시위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쁜 분들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 어려워하는 일, 소똥, 돼지똥 치워가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공급했던 분들이 나쁜 사람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아니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도 단순히 이산화탄소 제거하고 이산 발생을 줄인 것뿐만 아니라 그때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에게 촘촘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죠. 순식간에 변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육류의 문제들도 소고기를 포기하는 거 힘드니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이 야생동물보다 훨씬 오래 살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은 늙어 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늙기 전에 다 잡아먹혀 죽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늙어 죽잖아요. 늙어 죽는 게 뭐냐면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백내장, 당뇨, 고지혈, 고혈압, 관절염 이런 거 앓다가 그 다음에는 뭐 뇌중풍, 뇌경색, 심근경색, 그 다음에 암 걸려 죽는 거잖아요. 이게 늙어 죽는 겁니다. 결국 병사를 할 텐데 병사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한번 운전하고 가다가 심장에 문제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 새벽에 응급실로 제가 갔어요. 저는 그날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정말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내가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집에서 남겨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확실히 제 자세를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살 빼는 얘기를 좀 들은 게 아니잖아요. 흘려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공포가 있어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운동해서 우리 몸속에 활력을 줘야 되고 영양소 섭취를 잘하고 너무 과다하게 먹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좋은 거 뭐예요? 의료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과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기껏 병원 가서 약 받아가지고 나 약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 안 먹고는 자연식으로 할래. 저는 제일 중요한 건요. 먹는 거,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 말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나 뭐 문제가 생긴데 어떻게 된 거냐 페이스북에 올려서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조언들을 해줘요. 한 몇 개 달다 보면 제일 밑에 못 하는 자를 병원 가서 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친구들, 페이스북 친구들 모릅니다. 엄마 아빠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들과 상담을 합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죠. 늘릴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자극에 반응하고 생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등등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도 생명의 요소예요. 생명이 아닌 건 죽지 못해요. 돌멩이 못 죽어요. 근데 생명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 이 세상이 좋을까? 지구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인류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 지구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80억 명이 됐는데 80억 명이 계속 살아. 그건 결국 새로운 사람들을 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전자는 나중에 아픈 유전자밖에 못 남을 거예요. 근데 생명체는 몸은 유전자의 운반차는 거거든요. 유전자들은 결코 자기네들이 사라지게끔 자기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게끔 놔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영원히 살려고 한다. 유전자 스스로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언젠가는 죽음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야지 유전자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으로 충분해요. 영원히 사는 것은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생명이고 싶어요. 하지만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인류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대멸종을 스스로 통과할 수 있는 생명체인 것 같아요.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멸종이 있었는데 우리도 다른 생명들처럼 그냥 헛되이 멸종될 건가? 아니면 멸종에다가 찬란함이라는 걸 붙일 수 있을 것인가? 멸종을 찬란하게 만들려면 찬란한 멸종을 보고 싶다면 건강하게 살아남으시고 이 사회도 환경도 건강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 조금 먹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봅시다. 감사합니다.